한국타임즈 언론을 15년 전에 창간해서 15년 동안 그동안 공사에 왔고 서대전로의 영성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오종영 목사입니다. 저는 지역별로 CTS 방송과 또 지역에 있는 성시화 운동 본부를 통해서 포럼을 제가 창간해서 수년 동안 인도에 오면서 한국교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일면도 볼 수 있었고 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한국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개인적으로 해온 바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합동 포럼이 수년 전에 이렇게 가까운 그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교단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또 미래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스스럼 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장자교단으로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력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동한 것이 합동포럼이고, 그렇다면 합동포럼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주도해 나가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근 들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통해 섬김을 위한 키워드, 법, 정치, 영성,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법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주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법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생활의 행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과 정치의 이분화가 가져오는 폐허를 집단화를 통해서 이념적인 경쟁을 불러올 뿐만 아니고 또 국가적 또 혼란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잘못된 법과 또한 정치의 부정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치가 문제되는 것은 아마 실종된 법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그 집단화는 법이라는 것을 거역을 하고 무시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친히 목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법을 거스르고 또 법적인 토대가 무너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근간을 흔드는 아주 악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 또 그런 집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총회는 법정신이 반영된 정치 체계의 반영과 더불어서 영성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성경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합동포럼이 법, 정치, 영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념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은 강력한 영성이 수단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바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원고가 미리 습득이 되어졌다면 좀 내용을 정리해서 원찬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이제 원고를 접했기 때문에
후에 발제를 하시고 또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미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총회 성김을 위한 키워드 법, 정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늘양식교회를 담임하시고 광신대 칼빈대 겸임교수 크리스찬 포커스 교회법신문 발행인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송삼용 목사님께서 오늘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짧은 한 10여 분에 달하는 이런 짧은 발제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가 후에 궁금하신 내용들을 함께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윤영민 목사님 또 권희찬 목사님 토론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송 목사님. 송삼용 목사입니다. 오늘 총회 성김을 위한 키워드 법, 정치, 영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제가 총회를 언론인으로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가졌던 소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헌법적으로, 또 장르로 정치 원리 측면에서, 또 영성신학 측면에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보는 차원으로 오늘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총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총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왜 총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최근 이런 질문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회의 정치성에 대한 질문이고, 왜 총회가 필요하며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총회를 섬기면서 지난 수년간 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 행사 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총회가 매 회기마다 경쟁하듯이 회기 주제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전국을 누비며 각종 행사들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업들과 행사들이 마치 보여주기식 행사 혹은 일회성으로 그친 듯하고,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활동 역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한 행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보니 이제는 정말 총회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총회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더 나아가 매 회기 때마다 노예 및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로교 정치 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장로의 헌법 질서까지 파괴된 기현상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총회장의 고태와 총회 임원회의 결정이 하늘을 찔러는 듯하여 국가법 위에 군림한 초법적인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의 권위는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듯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총회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법을 무시한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예 총의 권위가 사법당국에 형편없이 떨어지고 총회가 어떤 일을 해도 신뢰가 되지 않고 이것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기독교가 정적인 우리 총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저조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에 이번 포럼은 최근 총회에 대해서 쏟아져 나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한 후에 총회를 섬기는 키워드로서 법, 정치, 영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총회 섬김의 철학과 정신을 견고하게 구축했습니다. 바른 총회, 좋은 총회, 품격 총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발제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총회가 뭐 하는 것이냐? 앞부분 이 총회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간략히 얘기를 하고 그 이하는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정의, 첫 번째 신학적 측면입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총회의 기원은 광야총회의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광야총회에 대한 각주들을 참고해 보시고 이하의 글들에서 각주로 새겨놓은 글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총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총회에 대한 번역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 총회로 번역이 됐습니다. 광야 총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강력히 항의를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떠나 회막문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광야 총회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총회를 섬기는 또 혹은 우리 총회가 정말 생각하고 또 참고하고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총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총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가? 우리 총회를 섬기는 여러 일꾼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면서 총회를 봉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광야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그의 하심을 입어 광야 총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광야 총회는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 가시적인 방편의 도구였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광야 총회를 계승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초대교회 안에 논란된 복음과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결론을 광야 총회를 이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총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AD 49년의 예루살렘 총회는 회의 진행, 교회의 신학을 정리하는 공의 역할, 상호 존중하면서 벌인 진지한 토론 등이 우리 총회의 모델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이어서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장로의 총회를 세워서 구원사의 대열이 세워졌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에 따라 세워진 총회의 의회들과 동시에 대한민국 장로의 구성원들이 우리 모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이고 우리 총회가 갖는 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총회란 광야 총회와 예루살렘 총회를 예승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이 넘치는
교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전술했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거룩하게 입은 보혈로 거룩하게 된 교회들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신학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적 측면인데, 이건 전국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전국 흩어진 교회들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장로교에서 총회는 칼빈 체계를 세우는 성경적 교리, 곧 칼빈주의와 장로교 정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장로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칼빈주의 교리, 장로교 정치에 대한 동일한 신념과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들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따라서 장로교 총회는 칼빈주의 신앙 고백, 장로교 정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헌법적 측면. 여기 헌법적 측면에서 장로의 헌법이라고 표기를 할 텐데, 이 각주를 보면 총회 헌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또 우리 총회, 장로교 총회 원리상 또 장로교 정철리상 맞지 않다. 소재열 박사가 이미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헌법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각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총회는 헌법적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든 지교회 및 최고 지례의 최고회의를 말합니다. 그 최고회의라는 점은 박병진 목사님이 왜 최고회의냐 이 의의를 적었는데 각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명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정치분야 조례에 장로교회 최고 지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런 차원에서 헌법적 측면에서 총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회, 이 장로교 헌법에 근거해서 총회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지교회처럼 거룩성이 그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총회를 흔히 성총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교의 거룩성, 정말 총회가 이 성총회로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헌법상 총회의 직무와 역할은 총회 헌법과 장로교 정치 원리를 잘 해석해온 교회 정치문답 조례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도 장로교 총회, 장로교 정치에서 총회의 권한도 정치문답 조례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5페이지 4번 위쪽입니다. 정치문답조례 479번에 총회가 선언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사회적인 문제에서 매우 인식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총회 중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총회만 잘 되면 된다 하고 아무 지나친 사실상 종교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정치 원리상 총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할 때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총회는 이단, 불완전한 교리나 교리에 대한 설명, 불일주와 불법, 노예제도, 전쟁, 국가 비상사태, 시민의 의무, 정부의 권위, 국가 대통령의 암살, 지리기관에 대한 총회 합법적인 권한, 장로 선거에 대한 합법성, 무절제, 주의, 모든 악과 부도덕, 부흥, 이혼, 영아 살해, 영아와 연극, 일부 다처, 마약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다. 총회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해서 총회가 사회적 영향을 끼쳐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한 회기 중에 한두 번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사고를 바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총회의 직무의 역할과 요약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총회가
헌법 총회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장로교 정치 원리상 규정해 놓은 여러 관점을 종합 정리했는데, 저는 이걸 총회의 7대 과제 혹은 총회가 할 일 7가지 사명, 7가지 본질, 7가지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신학과 교리를 지키는 일, 개혁 신학 파수. 두 번째,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 장로교 정치를 이시는. 여기에 있어서 정치는요, 이 장로교 정치를 연구한 분들이 이 교회의 정치는 강력한 선교의 수단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면 정치꾼을 연상하게 되고, 또 정치하면서 뭐 금품살포, 명예, 자리다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정치는 교회도 당회도 노예도 가정에서도 모든 공동체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우리 인간 공동체의 공통적인 관심사고 법률적인 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동 포럼이 이 정치를 하다 칼빈주의 정치관이 입각했습니다. 개혁주의 정치인으로 초정치로 총회를 바로 세우자. 바른 총회, 좋은 총회, 품격 총회를 세워서 우리 후대에게 좋은 총회를 물려주자. 이런 점에서 공식적인 정치 단체로 출범을 한 것입니다. 정치를 뒤에서 슬금슬금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대두됩니다. 금품이 대두되고 또 명예, 자리다툼 대두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차원에서, 개혁신학 차원에서 정치를 바로 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불과 15년, 10년, 7, 8년 후에는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총회를 누가 이 엄청난 거대한 총회, 저력 있는 총회, 저는 총회를 섬기면서 무한대한 저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좋은 총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배들에게 어떻게 개척해 줄 건가? 이런 차원에서 총회를 바로 세우자, 바로 섬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의기투합한 것이 이 합동 포럼이라는 점에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총회적 과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합평과 교류, 목회 및 정책 개발. 정치총회가 아니라, 계속적 정치총회가 아니라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종신대학교 총장 후보들에게 감히 제안했습니다. 1년에 우리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7년 커리에서 박사를 한 10명 정도 배출하는 장학금 한 500억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7년 장학생들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10명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 만들었어요. 종신대학교에 5명 박사 쓰고, 그 다음에 총회에다가 교육개발원에 박사급을 파송해서 총회가 정책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임원들, 온 총회가 지금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성경 공부 교재 조금 나오다 말았습니다. 우리 박사들이 그 들어가서 정책 개발하고 성경 교육 시스템 개발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하고 하는 일이 들어가는 것이 총회의 일이고 총회의 과제인데, 전국적으로 국물 일으키듯이 기도운동 또 전도운동, 이건 노예이다 보람에서 노예적으로 해도 될 일입니다. 총회 임원들은 이런 정치, 그러니까 최근에 총회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정확한 공학 정치에 의해서 객관적 인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전부 다 거의 상당수가, 전부는 좀 과하고 상당수가 정치 인사가 돼가지고 그냥 부당한 인사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신문이 23명 직원 중에 15명이 간부인 것처럼 우리 총회 본부 지금 전 간부가 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정책 개발을 내주야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2단보, 2단원도 보호, 최고 지리의 기능과 역할, 교단과 교류, 대사회적인 전략 등, 이것이 총회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 성김의 키워드, 정치법 영성, 이 개혁주의, 첫째는 정치관, 개혁주의 정치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칼빈주의 정치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장을 서로 안 하겠다고 다 양보하고 서로 추대해서 세우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
차원에서 정치관 글을 쭉 썼는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법, 하늘의 법, 제가 체험한 이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정말 우리 예를 들면요, 조기법부 앞에 교통신호 등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일요일 왔다가 바쁘다고 모두 다 시간 안 지키고 왔다 갔다 하고 주차를 정의 앞에 그냥 아무데나 대놓고 사회법을 무시하면 당장 벌금 물고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 안 지켜요. 가처분 안 지킵니다. 하급심 법원 안 지킵니다. 대법원 판결 안 지킵니다. 완전히 이거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별세계입니다. 그런데 당당합니다. 오직 총회장이 고태가 왕이고 총회 임원들의 결정이 하늘을 치솟아 지금 무너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 마지막은 개혁주의 영성. 개혁주의 영성은 핵심은 십자가 영성. 저는 십자가 영성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개척교회니까 매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도전받고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도전받기 위해서 매주 성찬식에 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십자가 앞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감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혁주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정치해야 된다. 총의를 받으셔야 한다. 이런 차원이고 그 내용은 참조하시고 결론입니다. 총회헌법상 총회는 비상설기구입니다. 노예와 당회는 상설이지만 총회는 비상설기구로 파해 후에는 총회 대신 상비부가 총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총회부터 임받은 일을 처리한 후에 자기 총회의 보관 형태가 우리 장기의 정치 체제입니다. 하지만 연총회는 마치 상설기구처럼 실행위원회가 상설위원회처럼 돈 10억을 쓰기로 결정을 그냥 해가지고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장로님들이 깨어가지고 이 10억 지출 못한다. 부총장 후보 출마 예정하신 우리 장로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살아가지고 지금 뭐 5억 썼는다고 한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억이 지출될 걸 장로님들이 5억 막을 했어요. 앞으로 장로님들 부총장 누가 되면 5억이 아니라 10억, 20억 절약하는 그 역할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눈은 뜨고 통해 재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10억 쓰는 그 시스템 자체, 경영 자체가 전혀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상설기구처럼 총회가 파괴된 후에는 총회장과 이번 정신의 감독정치, 감리교 정치, 전주 교합정치 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죠. 이는 장로교 정치의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은 노예 분쟁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현 총회 규칙상 총회 임원 소위원회는 2개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빨리 고치든지. 근데 2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있을 때 그것도 한 사람한테 총회 소위원을 맡겨가지고 이런 형태가 있으니 기가 막히고 그가 막힌 현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청년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대로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은 점점 파국에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원들이 소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느라고 총회 행정이 무너지고 물론 2개는 법적으로 타당하죠. 임원만 되면 변해버린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분쟁만 나면 분립해주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통합측은 68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2.6배, 160개가 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총회는 노예하다가 예를 들면 고태를 갖고 도망가가지고 총회 본부에 빨리 행정보고하면 그 사람이 인재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분립해야 돼요. 가처분에서 4차례, 5차례 펜션가 됐는데 그다음 슬그머니 정치적으로 너희를 분쟁해 주다 보니까 총회에서 노예에서 뭐 한 자리 하겠다. 노예에서 감투 좀 적겠다는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켜서 나가서 안 들면 결국은 분립됩니다. 분립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폐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대의례가 가져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총회 정치도 목회 동력이 얼마나 소모됩니다.
근데 또 대의대 임원 나가고 총대 나가고 등록금 내고 대의대 또 사무실 만들어보면 총회는 동력이 악화되고 심각한 정치판이 돼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총대들이 이번 자기회 때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적 여러 문제점들을 있는데 어떤 정신으로 총회를 섬길 것인가 세 가지 아까 그 무장해야 거죠. 정신, 바른 합리 정신, 준법 정신, 그리고 영성으로 무장해서 총회를 섬겨가지고 우리 좋은 총회, 바른 총회, 또 품격 총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은퇴해도 마음 놓고 총회를 좀 바라보고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제가 우리 합동포럼 출범할 때 모든 동력자들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총회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불법은 불법을 대판치고 불법의 선수들이 총회장 된다고 나서가지고 당선되놓으면 우리 가슴 아프고 또 그 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총회에 임원되고 좋은 총회를 만들어 개성해 줘야지 우리가 90세 100세 시대에 마음 놓고 총회를 우리의 신학적 고향입니다. 우리 영적인 안식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를 바라보도록 우리 모임 만들어서 이 총회를 바로 섬기자 해서 공감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정신으로 총회를 섬기자는 차원에서 오늘 발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마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 더 길게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오늘 그 발제한 내용 여러분들이 뭐 다 들었으니까 오늘 송 목사님이 발제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총회는 구약의 광야 총회와 신약의 예루살렘 총회를 계승한 것이 오늘날 총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론적이고 또 헌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 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해 주셨지요. 특별히 장로교 정치에서의 권한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총회 섬김의 키워드로 법과 정치 또 영성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개혁주의 정치관과 영성에 대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정치와 법이 결여된 사회적인 폐허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교단의 총회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청와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흔들리고 또 청와대가 질서를 잃어버린다면은 국가적인 혼란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이 상당한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총회의 중요성, 또 총회장과 임원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런 문제를 또 타개하기 위한 개혁주의 또 신앙을 언급하면서 개혁주의 그 신앙의 영성의 두 기둥으로 계시된 말씀과 십자가의 영성을 또 강조하면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관에 입각해서 총회 일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질서 또 그에 동요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문제점들을 뼈아프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바른 정치의 필요성과 또 총회장과 임원들의 긍정적인 정치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주문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좀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우리 윤영민 목사님, 또 대한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종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권희찬 목사님, 또 영남 지역에서 또 50대 신선한 기수로서 또 기대되고 있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윤영민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송삼영 목사님께서 총회 섬김을 위한 키워드 법, 정치, 영성 너무 중요한 주제를 균형 있게 잘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총회가 의미가 무엇인지, 못하는 것이 역할이 무엇인지, 또 현재 우리 총회가 어떻게 잘못 나가고 있는지
문제제기 자체만으로도 이번 포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바른 정치 원리나 또 우리 헌법 정신을 살리고 또 바른 영성 위해서 우리 나갈 것을 제안한 것은 이번 발제에 큰 의미가 있고 공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읽으면서 아침에 해서 원고를 받고 쭉 한번 봤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좀 생겼고요. 또 이런 의구심이 여러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발제자에게 대답을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느끼고 합니다. 총회는 파할 소집된 방해한 총회로 말씀을 하셨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집된 총회는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총회거든요.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총회. 근데 현 우리 총회를 제가 참석해 보면 의논이 많이 약화되고 부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논되어지지 않고 총회장이 한 두 명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발표나 개인적인 의견만 갖고서 의논이 사라지고 총회장 또 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달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카레 총회 그리고 총회로서의 의논하게 소집된 총회로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총회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소집될 때까지 파회하면 총회는 끝납니다. 사실 노예도 은혜로운 노예는 두 번 모이면 제일 은혜로운 노예라고 하잖아요. 봄노예, 가을노예 두 번 모이면 가장 은혜로운 노예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의 총회의 모습은 파회되었지만 여전히 에다의 모습으로 소집되든 소집되지 않든 총회는 선전하고 상설기구의 모습으로 여전히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임원회에서 임원회보다는 총회장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과연 민의를 대변한 전국교회를 대표한 총회의 모습으로서 맞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발제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총회의 결의와 대법원의 결의가 부딪혔을 때 이제 우리 발제자는 대법원 결의를 무시하고 총회가 간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 질서를 깨뜨릴 수 없고 우리가 순복해야 되겠지만 이를테면 뭐 동성애 문제나 또 방역 문제에 있어서 사실 국가의 통제를 우리가 너무나 잘 따라서 현재 교회의 신앙의 약화, 또 모임 출석수의 약화 현상이 왔는데 오히려 신앙의 자율성을 가지고 모이기 힘썼던 교회들은 오히려 교회가 잘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봐요. 이런 모습 속에서 대법원의 결의와 총회의 결의, 물론 우리가 따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세속 정부의 어떤 그런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과연 맞는지 뭐 그런 개인적인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생각을 더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는요 십자가의 영성 전적으로 동감하고 100% 이제 지지합니다만은 바라기는 부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멈추지 말고 십자가만 강조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또 교회의 존재 이유고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인데 부활의 증인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까지 나아가는 것까지 나아갔다면 더 귀한 이 부활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을 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합동토론회에 제가 제안하는 바는 너무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총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총회의 정의, 또 여러 이 정의뿐만 아니라 이제 총회의 권한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합동토론회에서 한 국자 한 국지를 한 주제로 충분히 나눠도 뭐 전체를 많이 오늘 언급을 다 해주셨는데 합동토론에서 발제가 되어지고 계속 의논이 되어진다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총회가 발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총신대학교 교수님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목회 가르치면서
이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 끼쳤고 우리 신학적 차원에서 목회론적 측면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윤영민 목사님 이 용평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답을 해보겠습니다. 총회가 교회론적 차원에서 칼로 보이는 총회라고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거기 의결을 했다, 의결을 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의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표시는 못했는데 학교에 잠깐 언급해 있었는데 우리 학자로서 총회의 교론적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토론과 의결의 모델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보여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가 방청석도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교인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방청석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의제를 보고를 했죠. 베드로가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 내리고 여기서 위대한 선언합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런. 그러니까 총회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신기한 토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총회 보고서요. 한 달 전에 배포돼야 됩니다. 그러면 총회 보고서 배포되려면 6월까지 일체 활동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6월 중순까지 맞춰서 한 7월 최소한 중순까지 맞춰서 PDF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국 총대한테 보내주고 이걸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당일날 한 2,000페이지 되는 책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허락이요 이건 총회가 아니죠. 의견이 실종되었고 정말 초등학교 반장회의도 이렇게 안 한 상황인데 문제는 총회장이나 임원들 문제가 아닙니다. 총대들의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논이 충분히 되어지고 그런 총회가 됐으면 좋겠다. 첫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총회장이 회의법 기초를 도청장 우리 출마하셨는데 총회장 되시면 회의법 기초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회의법 기초 총회헌법 또 장로의 또 친의 원칙 다 나왔어요. 그것도 안 읽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회의 진행이 잘못됐어요. 총회장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임원한테 맡겨는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도 못하고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처리 못하고 그냥 넘어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총회는 안건도 결의가 되는 장로의 정처리에 나왔는데 그냥 혈액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의도 잘못돼도 혈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결의를 없애려면 자기 총회에서 총회 결의 취소 청원해가지고 헌일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런 절차를 몇 번 밟으려고 해도 임원한테 맡겨놨는데 임원들은 정치에서 맡겨요. 임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우리가 총회 임원들 여기 정말 우리 존경하고 우리 지금 총회 어떤 서기보다도 출중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성희 목사님 계시는데 이게 총회에 대한 임원들 비판이 아니고요. 총회에 임원들 정말 이 정신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총회 행정해야 될 때 지금 올해 그래서 빅데이터 구성해서 완전 쇄신하려고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10년 만에 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제가 총회적인 문제점 제시했는데 총회 보고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100선을 만들었는데 총회 개선해야 될 부분이 300가지입니다. 기가 막히지.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총회 임원에 맡기면 안 돼요. 상비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상비. 그리고 통폐해야 됩니다. 엄청난 위원회를 막 설치해가지고 위원 구성해가지고 활동하는데 해년마다 반복된 걸 뭐 하려고 하죠? 똑같은 거.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고려대학교 보니까요. 매일매일로 엄청난 강좌 개설 안내가 옵니다. 10명, 20명, 한 30명만 해도 그래서 좋은 강의, 질 좋은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교생을 3만 명한테 보내고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좋은 강의를 듣고 실력을 향상시키자, 이게 목표 같아요. 우리 총회가 이런 방향 개선해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정책 개발하고 우리 목사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분들이 고민하고 이 강의를 개선하고 상비부 통폐합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두 번째 질문은 상비부 아까 얘기했는데 대의정치가 지금 총회가 8회 이후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하는 두 번째 질문은 장로교 정치 원리의 핵심은 대의정치거든요. 장로들을 뽑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노예에서 뽑아가지고 총회 왔으니까 거기서 다수결로 정의하는 이 민주정치의 근본이 된 장로교 정치 원리,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오긴 했지만 이게 실정이 됐다고 봐요. 대의정치, 장로교 정치 원리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대법원 판결과 국가법의 그 균형을 어떻게 할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을 새롭게 석사부터 박사에 되기까지 지금 공부를 내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국가법과 사회법의 교육법의 조화를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국가의 법은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의 법도 권위가 있어요. 동성애 문제 결의 대법원 판결을 갖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진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거부해야 되지만 우리 재판 잘못했는데 대법원 판결 나왔잖아요. 성석교회 여기 충남도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근데 기능의 문제는 총회 서기가 행정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총회 서기가 해야 되는데 꼭 임원에다 붙여요. 그럼 임원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매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서기가 총회 준비위원회도 폐지해야 됩니다. 불법단체입니다. 사실 근거 없어요. 총회 서기가 한 달 전에 총회 서기 통보하고 서기하고 총회장이 서기단이 준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50명 해가지고 발대식하고 회단식하고 뭐 감독이 제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돈 누가 되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폐지하고 정말 총회가 본질로 돌아가되 국가법을 존중하고 총회의 본질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십자가 영성 굉장히 좋은 지적에서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가 설교를 했는데 성경, 십자가, 선교, 그리고 목사님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 핵심 키 뭐드다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영성신학을 12년 가르치고 지금 17년을 가르쳤는데 우리 윤영민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부활을 지적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틀을 바꿔야겠습니다. 부활까지. 예. 끝내달라고 아멘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은 한 2분 안에 간단하게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권희찬 목사님. 예.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해 주신 송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총회가 무엇인가, 또 총회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신대원 다니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걸 한 바 있지만 다시 리마인드하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장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발제자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큰 주제가 총회를 섬기는 키워드, 정치법 영성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무장을 한다면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고 그런 전략전 무장의 방법이 뭔가, 이걸 한 가지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영민 목사님께서는 이제 거시적인 총회적인 큰 어떤 테두리라고 본다면 저는 미시적으로 그럼 합동포럼이라는 이 합동포럼이 추구하는 그 목적, 그것이 좋은 총회, 바른 총회, 품격 총회라고 일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총회, 바른 총회, 품격 총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실질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송 목사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질문에 1분씩 2분 안에. 전략은요, 가령 저기 재판국을 뽑는데 재판한 거 보면 총회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었는가라는 의심이 정말 드는 거예요. 헌법 내팽개쳐 정치 재판이에요.
또 조금 더 부끄러운 평가라면 뭐 돈재판 뭐 모르겠습니다. 나는 증거를 갖고 있지만 뭐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여튼 심각하군요. 지난 총회 때 불법 재판했던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강력한 총회에서 정당을 사과해야죠.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 재판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교육법 학교를 만들자. 정기적으로 상설기구 다른 거 나도. 그래서 우리 총회가 자격을 주는 사람 안에서 이 부모 자격을 주자 이런 식으로. 또 총회 임원 출마하려면 임원학교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거친 자에 안에서 임원 출마하되 헌법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치고 또 우리 과거에 지금 그 임원들이 경험한 분들이 경험담을 통해서 다양한 가르치고 이런 구체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금방 첫 번째 질문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자에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은 총회는 반드시 헌일해야 됩니다. 헌일해가지고 임원학교, 임원 예비학교라거나 또 교육법 학교라거나 이런 것들을 청원해가지고 제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해 가야겠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합동포럼 조언총회 또 바른총회 품격총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한계가 많죠. 총회가요 지금 교육부 세미나입니다. 그러면 총회 12,000명 중에 세미나 참석한 사람 요새 뭐 코로나 시대에 100명, 50명, 200명, 300명, 1000명 참석한다고 해도 10분 1도 못 참석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영상을 총회에서 방송 가동해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돈 몇백만 원 막 모아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제일교까지 강의하고 강의 끝납니다.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총회를 생각한 마음들이 있나 없나 우리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구체적으로 전국 교회가 목사들이 무료로 강의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게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 합동총회 포럼에서 아까 윤 목사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포럼을 1년에 4차례, 2차례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각 주제별로 포럼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최근에 느낀 것은 대한민국은 정책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도박 건물을 쓰면서 엄청난 정책들을 수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정부에 보고를 하면 이걸 갖고 정책을 바꾸더라고요. 우리 총회요. 특별위원회 연구 보고서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하청을 짓든지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총회 임원회는 이걸 심의해가지고 정책을 확정하는 총회 보고서요. 총회 때 임원회 보고할 때 이것저것 하겠다고 이게 뭐 충남도에 폐지하자 이거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임원 처음 못해요. 너희 폐지는. 근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책을 채택해서 총회 정책을 합시다. 이런 청원해가지고 총회를 바꿔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합동포럼에 가능하면 총회장, 부총회장, 임원 많이 우리가 좀 지원하고 배출해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총회를 좀 섬겨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좀 더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회중들 가운데서 한 두 분만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질문을 받고 목사님. 네, 우리 송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포럼 주제를 설명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정치가 총회, 대회, 노회 이렇게 나갔지요. 근데 지금 대회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내년에 대회제라고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권위와 관계에서 실추된다고 해서 대회제를 옮겨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조금 더 보충을 좀 해주시고 대회제와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 헌법에는 대회제가 있잖아요. 근데 열띠 지금 실시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있을지.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대회제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우리 교단이요. 그래서 다시 끌어들일 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법을 연구하셨으니까
그걸 다룰 수 있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회를 하기로 68년에 51회 때가 각기에 지금 납품이 됐거든요. 대회를 하기로 결정해가지고 대회 보고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54회 총회 때 폐지해버렸습니다. 총회는 대회를 헌법에 병했는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에는 다른 지역 가려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대회를 하기로 이제 해놨는데, 그리고 정치문학 절에도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 넣고.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뭐 옛날에 좀 고속버스 타고 한 10시간 왔지만 이제는 3시간 이내에 전부 어디서 다 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역적으로 대회제는 헌법에 있지만은 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회제를 주장하신 그 주요 인사들이 과거 10년 동안 대회제를 계속 건의할 때 기각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인데 돌변했습니다. 지금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정치적에서 뭔가 하나 군림하고 뭔가 또 정치적 야합이 있다고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본질적인 목회 동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총회 이 정도의 정치만 갖고도 목회가 지금 뭐 몇백 교회 총회 홈페이지 보면요, 그 총회가 2개 나와요. 총회 딱 치면. 근데 검색 수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뀝니다. 한 수년 전에 우리가 통합측에 앞장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4년 전부터 우리가 앞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우리가 밀려있어요. 2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색 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이 마당에 교회가 무너진 이런 동력이 약화된 마당에 대회 내놓으면 대회 분담금 내죠. 가서 또 임원해야죠. 모여야죠. 노예해야지. 대회해야지. 총회해야지. 이것도 먹으면 돼. 총회도. 그래서 목회 동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총회 대회에서 각 지역별로 사무실 만들고 재산 좀 분배해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럼 총회는 약화되거든요. 동력이 약화됩니다. 목회 동력 약화, 총회 본부 동력 약화, 그 다음에 정치적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왔어요. 총회장한테 맡겨달라고 했다고 결의했다는 건데, 대의제를 그거 정치부에서는 현행들하고 보고했다는데 영상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더 연구 검토한 끝에 치열하게 1년 이후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보고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총회장한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총회장 독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다 자세히 못 얘기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려면 수 목사님 앞에 부분의 말씀을 안 하셔야 되고, 네. 뒷부분을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뒷부분을 죽이고 앞부분을 살렸든지, 총회 임원들이나 총회를 완전히 지금 실추시킨 다 발언을 해놓고는 또 이게 또 뒤에 와서는 대회제를 하면 또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니 정치적인 부패를 얘기하시면서 또 대회제를 나누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권위의 문제를 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냔 말이에요. 이게 이혼화가 되잖아요. 그럼 법을 전공하셔서 법을 지금 주장하시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총회법에는 분명히 대의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대안을 주셔야지 모르면서 비판적으로만 자꾸 하시니까. 네, 그 법적인 문제는 지금 헌법이 있기 때문에 현행상 헌법 수정해야 되는데 이 수정이 돼 있어서 아무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갔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임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저도 이제 학동 포럼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회개합니다. 이런 중요한 포럼을 하려면 11시에 모여가지고 무슨 포럼이 되겠습니까? 벌써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포럼을 하려면 11시에 모였으면 정기총회하고 밥 먹고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미리 잡든지 오후에 잡든지 해가지고 시간을 좀 충분히 주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11시에 잡아보니까 11시가 이제 조치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제 시대원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11시에 하고 끝나는 것은 12시 반에 끝나니까 그 하객들 밥을 언제 먹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 합동 포럼이 계획을 시작해서 포럼이라는 토론을 하려면 시간이 충분히 잡아놓고 아니면 정기총회만 하려면 하든지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부터 변화를 좀
선도했으면 좋겠다. 11시가 무슨 뭐 우리 총회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대외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외제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총회 결의가 대외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위원회에게 맡긴 겁니다. 이번 대외제 위원들은 실시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총회에 보고하면 받으면 되는 건데 들리는 말로 무슨 여론조사니 뭐니 해가면서 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총회 결의가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왜 총회가 이렇게 됐느냐? 대외제를 하려면 지금 총회처럼 1600명 총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1600명이 앉아가지고 무슨 일, 지금 우리 한 40명 모였는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들 할 말씀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총회 이제 5일 하면서 예배 빼고 무슨 외부 인사들 빼고 실제적으로 보고하고 토론할 시간 하루밖에 없는데 1600명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발전하는 정책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첫째는 총대 수를 300명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그야말로 토론이 이루어진 총회를 만들든지 그게 아니고 우리 노예들마다 그러잖아요. 노회장 되면은 자동 총대 가니까 총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노회장 되면 절대로 총대 포기 않습니다. 그만큼 총대 한번 오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분도 있고 총대를 이용해서 한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현재 총대 수를 그대로 두려면 그냥 말 그대로 어셈블리 한번 모이는 걸로 끝내고 그야말로 이 발리스나 스트라테지를 하려면 이런 정책을 하려면 우리 총회 안에는 실행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노회마다 한 명씩 오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1박 2일, 2박 3일 해가지고 정책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대외제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실제적인 대외제를 해서 총회 권한을 좀 약화를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총회는 신학, 총신대학교를 비롯해서 신학을 지키고 두 번째는 대외적인 일을 하고 세 번째는 삼심제 최고의 어떤 재판국으로서 그 권위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나머지 건들은 대회에다 맡기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 하도 빨리 하라 그러니까 말도 빠르고 요약했습니다마는 대외제를 하려면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외제로 이임하든지 그렇지 않고 현재 총회를 이용하려면은 총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현재 총대를 이용하려면 현행법에서 제일 좋은 것은 실행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장님께 건의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한 1박 2일씩이라도 해가지고 실제로 실행위원들이 이런 총회 문제를 잘 얘기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회가 왜 이렇게 정책도 없이 왕왕거리면서 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총대가 너무 많아요. 1600명이 1600명이 앉아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다 짜고는 동의하고 제청하고 돈 뭐 수십억씩 갖다 써버리고 생각해보세요. 120억 1년 예산이 우리 총회 많이 관심은 아니지만 회계가 나와가지고 유인물 이루려고 그러면은 딱 30조 듣고 유인물로 받아갑니다. 이 정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해결하려면 이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도를 어떤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에 이제 제가 서게 돼가지고 우리 총회 이번에가 많이 지금 맑아지고 빨라집니다. 옛날에 서기가 깔고 왔느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딜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평생 서기 하느니 뭐니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 욕 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평생 그 목사 입에서 그런 욕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법과 규칙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총회 행정이 완전히 70년대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사업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계약해가지고 4월 말에 지금 1차 시행이 되고 특별히 농어촌 교회에 가면은 아이들이 있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그 아이들도 누구냐면 도회지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이 잠시 맡겨놓은 아이들, 손자, 손녀 또는 다문화 가정에서 가끔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에다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문 우리 종신대 신무하고 있는 전도사들에게 동영상을 찍으라 그래가지고 그걸 탑재합니다. 금요일 탑재하면 주일날 그 아이들 몇 명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누르면은 바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코로나 때 그 비대면 예배드린 것처럼 60분짜리 예배가 시작돼요. 그럼 그걸 보면은 교사가 없어도 주일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도록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제 정치증명서, 교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바로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작업들을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고, 무궁무진한 우리 자녀들, 예를 들어 안식일 치면은 교인들이 지금 컴퓨터에 그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안식일 치잖아요. 그러면 안식교회들 글들이 전부 꽉 차버려요. 어떤 보는 사람은 그거 있고 이게 우리 교단의 안식인 줄 알아요. 안식교 교리를 듣고. 이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에 우리 종신, 그 다음에 광신, 칼빈, 대신 이 교수들 논문들을 전부 집대서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치면은 우리 교단에서 지향하는 안식에 대한 신학적인 논문들이 뜨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룹웨어랄지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총회 내에 혁신이 이제 행정적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총회 딱 접속을 하면 자료, 그다음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여러분들이 증명서, 그다음에 주일학교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일학교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리 노예마다 전부 이제 그 방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165개 노예가 전부 총회 홈페이지 가면은 예를 들어 무슨 강남노예 그러면 강남노예 치면 거기 안에 강남노예 노예 방이 생겨요. 그럼 설교가 거기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노예원들이 모든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문서로 이제 통지문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서 통지문 사라집니다. 무슨 뭐 이제 상비부 회의하면 문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버는데 2,500원이 등기로 가야 됩니다. 이게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총회 이 문서 보낸 비용만 6천만 원. 근데 6천만 원 중에 40%가 바꾸고 돌아와요. 왜? 보고도 없이 이사가 버려요. 우리 총회의 지금 행정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하고, 회의도 앞으로는 50% 이상은 줌으로 하도록 그냥 앞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광주가 있는데요. 무슨 회의 때문에 한번 가면 새벽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거 마치고 돌아오면 밤에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런데 줌으로 하니까 순간에 끝나요. 그리고 총회 돈도 많이 줄어듭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여비를 많이 줘야 돼요. 제주도는 20만 원 줘야 돼요. 저 밑에 지방에 또 14만 원씩. 이거를 전부 하나로 하면은 재정도 들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딱 접속하면 회의하면 적을 것도 없어요. 바로 논문이 됩니다. 직원이 바로 회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의와 토론과 자료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제 비로소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대단히 변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우리 합동 포럼 회원들이 참석하시고 앞으로 총회를 더 혁신해야 된다. 우리 송 목사님이 좋은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비부 중심으로 한다, 이런 모든 것도 결국에는 총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우리가 좀 계획을 해야 우리 총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할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간부터 앞으로는 우리 차기 우리 대회장님 계시지만 총회만 하려면 딱 1시간 잡고 이런 거 하려면은 좀 시간을 많이 잡아가지고 충분히 좀 토론하고 답변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합동 포럼 안에 임원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소개해 주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뭐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분들만 나와요. 또 차기에 또 이제 지역별 돌아가니까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자원들이 우리 포럼의 멤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책 토론하면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수용하고 이게 또 적용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좀 잘 잡고 했으면 좋겠다. 뭐 두서없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총회 파회 이후에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의 역할에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하셨고, 상비부에서 그걸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상비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문성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인 관계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인식을 이제 바꿔야 할 생각하고요. 전국 노예에서 총대로 파송되어 온 목사님들은 대다수 한 특별한 경우 제하고 총회 임원, 저는 그래서 제국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금권이 문제가 되는데 제비를 뽑아갖고 해도 총회는 총회장을 사회하니까 문제없다. 그런 차원인데 그래도 이제 좀 리더십을 경쟁해야 되지 하는데 인식을 바꿔야 될 때 상비부가 구원이 전문성 부족하다. 지금 우리 목사들이 7년 공부하고 뭐 10년, 저는 신학만 40년을 공부하다가 새로운 학문에 도전해서 새 출발하고 있는데 또 되더라고요. 관련 이름도 뭐 아무도 못 백지로 지금도 백지인데 해보니까 돼요. 우리 목사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상비부 맡으면 모든 거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제안은 특별위원회 반으로 줄여서 예산 절감하고 선심 인사성 버리고 모든 걸 상비부에서 지금 교육부 상부 있게 무슨 또 관련 비슷한 거 있고 뭐 서너 개 통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총회 총대로는 목사는 노예 대표 선수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총회장 다 할 수 있어요. 헌법상 저 임시 목사도 사실 헌법상은 총회장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막아놨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인식 바꿔가지고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다음 일정이 지금 빠듯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알찬 포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겠지만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4차 포럼 총회 섬김의 키워드 정치법 영성에 대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우리 송삼룡 목사님,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윤영민 목사님과 권희찬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또 소개를 해주신 오광식 목사님, 또 여러 질문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